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낙태를 원하는 타주 주민들에게 시술 제공은 물론 여비와 숙박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유클리드 애비뉴에서 605 프리웨이 만나는 구간이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재학생 3만 4천 명이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정을 지키자는 교직원 496명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을 막아낼 수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자 백신을 3차 접종했을 경우 예방 효과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부패, 인권을 고리로 제재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의 이익에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50년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도달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35년까지 자동차와 트럭이 전면 전기차로 교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호남 그리고 청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려지다가 밤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3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이 75% 정도에 낮 최고 기온 56도로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속에 캘리포니아가 낙태 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낙태가 금지될 경우 낙태를 원하는 타주 주민들에게 시술을 제공하고 여비나 숙박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개가 넘는 낙태 시술 병원과 낙태 옹호론자, 낙태 찬성 주의원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의 미래위원회는 오늘 주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낙태 피난처 계획을 권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권고안이지만 그저 진보 진영의 환상은 아니라고 AP통신은 지적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위원회를 발족했고 주의 의원 등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뉴섬 지사는 오늘 공개된 계획의 일부가 내년도 주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유권자 단체가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버림받은 입양인의 다수가 한인이라는 점에서 관련법 제정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오늘 뉴저지주 포틀리 사무실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연방의회를 상대로 시민 로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내년 1월 11일부터 13일 워싱턴 DC에서 연례 한인 유권자연대 전국 컨퍼런스를 2년 만에 열어 입양인 법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김 대표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 중 3분의 2인 최소 15,000명이 한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면서 의회에 한인들의 지지 의사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애덤 스미스,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에는 오늘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8명이 지지 서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원 법안에도 11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을 들여서 전 세계 110개국을 초청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시작 전부터 구설에 올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오늘 인도와 파키스탄, 폴란드를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수년간 반민주 세력이 증가했고 인도는 이슬람 탄압 등으로 비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란의 영향에 관한 우려가 있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초로 비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초청장을 받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정상회의는 도착 즉시 사망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민주적 규범을 지키지 않고도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회의를 주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초청자 선정 과정에서 지정학적 고려가 많이 반영됐음을 분명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9일과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부패, 인권 등을 고리로 연일 제재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오늘 엘살바도르, 코소보, 세르비아의 개인 16명과 기관 24곳을 초국적 조직범죄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인 마라 살바트 루차와 휴전을 협상하기 위해 수감된 갱단 지도부와 비밀회담에 관여한 정부 당국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인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에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이 적용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제재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범죄 활동과 부패 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50년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도달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65% 줄이고 2035년까지 전기차로의 전면 교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조달 능력을 지렛대로 삼아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추동할 수 있을지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명령은 단일 단위로는 가장 큰 토지 소유주이자 에너지 소비자, 고용주로서 정부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전기와 자동차, 건물을 관리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민간 부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의 건물은 2030년까지 모두 그린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2035년까지 자동차, 트럭 등 수송기기가 전면 전기차로 교체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 간 회담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와이텐 특파원입니다. 미러 정상회담 후에 발표나 설명을 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시 전례 없는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polite, but I made it very clear. If in fact he invades Ukraine, there will be severe consequences. Severe consequences. Economic consequences like none he's ever seen.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이해했음을 바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I am absolutely confident he got the message.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란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미군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t would depend upon what the rest of the NATO countries were willing to do as well. But the idea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unilaterally use force to confront Russia invading Ukraine is not in the cards right now. But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나토와 러시아 간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4개 나라가 관여하는 고위급 회담이 오는 10일까지 발표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동부전선 기온이 내려갈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교적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이 1년 전보다 중국과 경쟁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서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 온라인 뉴스 매체인 디펜스원이 주최한 화상회담에서 우리가 1년 전과 비교해 중국 대응 면에서 더 강력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자문을 한 뒤 그 대답은 분명히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많은 동맹과 파트너들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빈틈이 없다며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의 정상회의체 격상과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출범을 예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주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오늘 한미가 연합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과 다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오늘 온라인 뉴스 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2일 한국에서 열린 53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기존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기 위해 양국 국방장관이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재검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한반도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방어 능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포착됐다고 싱크탱크가 밝혔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소 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오늘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원자로가 가동 중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달간 원자로에서 물이 배수되고 증기 터빈과 발전기에서 증기가 배출됐을 가능성이 위성으로 관찰됐다며 하지만 열 이미지를 통해 배출되는 온수가 실제로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미국 영화연구소 AFI가 수여하는 TV 프로그램 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AFI는 오늘 이런 내용의 올해 영화와 TV 부문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AFI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중 각각 10편의 최고 작품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AFI 수상작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하면서 특별상 수상작으로 뽑힌 것입니다. AFI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미국 영화와 TV 기준에 속하지 않지만 탁월한 작품으로 지정해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방향은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거북이 걸음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남쪽 방면까지 템플 스트리트 인근까지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건너편인 101번 노스 방면도 멜로즈 애비뉴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바햄 블루버드 지나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까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의 교통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1년에 60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릭스의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 카드에 따르면 LA 지역 운전자들은 출퇴근길의 교통정체로 인해서 연간 62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36시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낭비하는 비용은 연 968달러로 이 역시 전국 평균 564달러와 비교해서 크게 높았습니다. 전국 최악의 교통정체 지역은 연 102시간을 도로에서 낭비하는 뉴욕이었고 LA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곳 가운데 4곳이 LA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렉스의 2021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 카드에 따르면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유클리드 애비뉴에서 605 프리웨이 만나는 구간의 교통체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오후 4시 이 구간을 지나기 위해선 22분이 소요되면서 연간 89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워싱턴 볼버드에서 110번 프리웨이 만나는 곳까지는 연간 55시간이 허비되면서 전국 10위를 차지했습니다. 405 프리웨이 북쪽 방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서 빌라비스타 블루버드 구간이 전국 11위, 그리고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서 알바라도 스트리트 구간이 전국 1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부부가 타운 한복판에서 미행 강도를 당해 수만 달러어치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25분쯤 올림픽 블루버드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미행 강도로 의심되는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한인 부부로 이들은 베버리힐스의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뒤 한인타운으로 와 식사를 한 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들은 2명의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추정되며 반자동 권총으로 한인 부부를 위협한 뒤에 고가의 시계와 명품 핸드백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강탈해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지기 1시간 반 전부터 용의자들이 타고 도주한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이 경찰 증원과 무보석 석방 개혁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추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퓨어 검사장은 새 공약인 지역주민 안전 플랜을 통해 경찰의 지역 순찰 강화와 경관 증원, 폭력 방지 프로그램 확대, 무보석금 석방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400여 명인 현재 경관 수를 최소 10,0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의자들은 사회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해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유명 공립학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최우수 고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니치닷컴이 SAT와 ACT 점수, 가주 성적 테스트, 교사대 학생 비율, 다양성, 클럽 활동, 그리고 스포츠 점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집계한 결과 트로이 고등학교가 캘리포니아주 전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스쿨 오브 아츠는 7위, 팔로스 버디스의 페닌슐라 고등학교가 8위에 올랐고 얼바인의 유니버시티 고등학교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라케냐다 고등학교가 11위, 그리고 위트니 고등학교는 1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2년 가주 최우수 고교 1위는 북가주 팔로알토에 있는 헨리건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이 이번 주 백신 접종 의무화 조항에 따르지 않고 백신 접종을 거부한 496명의 교직원들을 해고시켰습니다. 이 밖에 로컬 소식을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이 이번 주 백신 접종 의무화 조항에 따르지 않고 백신 접종을 거부한 496명의 교직원들을 해고시켰습니다. 학교위원회는 지난 7일 해당 교직원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고된 교직원들은 통합교육부 교직원들이 최초 1차 접종의 의무화였던 10월 중순을 이래로 직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직원들은 지난달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된다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발효된 바 있습니다. 메간 레일리 교육감 대행은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번 결정이 필요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일리 교육감 대행은 통합교육군의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 또한 서둘러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8일 가주 전역 커뮤니티 내 112개의 공원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5억 4,800만 달러의 그랜트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 영상을 통해 가주 내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역사적인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섬 주지사의 아내인 시벨 뉴섬도 앞으로 수년간 가주민들은 더 많은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과 공원은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것에 있어 중요하다고 전하며 많은 가주민들이 공공공간이 모자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3만여 명의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즈는 현재까지 3만 4천 명의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내년 1월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등교가 금지돼서 교육을 받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자는 학생들을 위한 관련 규정을 철회하거나 데드라인을 연장하겠다는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0대의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그렇지 않은 10대들에 비해서 9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9월 말에서 11월 말 사이 백신 접종을 한 12세에서 17세 사이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 건수가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백신 미접종 10대들의 확진 케이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11월 마지막 2주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2명과 12세에서 17세 사이 학생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2달간의 집계에서 알 수 있듯 백신을 접종할 경우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가벼운 증세만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백신 회피력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세가 미 보건당국의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로셰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AP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국 19개 주에서 43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에 따르면 감염된 환자의 4분의 3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증세는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목격됐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지금까지의 주요 증상은 기침과 충혈, 피로 등이며 대다수의 환자의 사례로 볼 때 이 병은 경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가운데 1명이 입원 중이지만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백신이 새 변이인 오미크론을 막아낼 수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자 백신을 3차 접종했을 경우에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매우 높지만 델타 변이보다는 가벼운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할 경우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하고 한 달이 지난 혈액으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실험한 결과
상당한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With a third boost, generate a robust level of neutralizing antibody against the new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2차 접종 때보다 중화 항체 생성이 25배 늘어났고 95% 효과로 오미크론 감염을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첫 연구 결과에 바이든 대통령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3차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That the existing vaccines protect against Omicron, but if you get the booster, you're really in good shape. And so that's very encouraging news.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매우 높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리아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면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가볍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높은 만큼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퍼져 또 다른 변이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경제 대통령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주 4일제 도입은 언젠가 미래에 가야 할 길이라며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실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선거대책이 출범 뒤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공식 공약도 경제 분야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 회복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받기를 못 받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선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탈, 또 착취라고 부를 만큼 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약자의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가 됐고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선 당장 임기 내 공약으로는 어렵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이어 이 후보는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에 나서며 차별 없이 일할 기회를 강조했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3주기 추모 전시회에도 발걸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경제 행보에 나서며 경제 대통령 각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적 공정 성장을 앞세우며 공정과 상생을 화두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충청, 호남, 청년을 키워드로 해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어제 하루 종일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인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새로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충청 도민을 만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충청은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며 충청 대망론을 바라는 지역 민심에 구애했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 향후회에선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선거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훌대론이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등의 논란이 있었던 터라 거듭 역사 문제에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호남에 다가가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이어 대학로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나름의 광폭 행보인데 청년 인재로 영입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발언 논란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지지 연설 이력으로 영입된 노 씨는 5.18을 폭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개밥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백범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사인 하믹병 씨가 과거 발언 논란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임명 철회가 됐던 만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윤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간인 신문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노 씨는 소명이 가능하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과거 발언 때문에 청년의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 우려가 크다. 이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를 접견한 뒤 한국경영자 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20대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 시간 9일부터 대선 후보자 관련된 출판 기념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물품 광고가 불가능하고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보도나 토론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도 금지됩니다.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통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보고만 가능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뇌물사건 재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YTN입니다. 법원은 세무당국과 사업가들 사이에서 1억 원대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윤우진 전 서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 사건을 폭로한 사업가 A씨를 찾아가 억대 수표를 건네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협조한 게 있었다면 입상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온 거고.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이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1년 반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현직 신분으로 해외로 도망갔다가 붙잡혀 송환됐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뇌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측근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뒤를 봐줬다는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당시 실제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 첫 검경 수사 때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여전히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윤 후보에겐 윤 전 서장 구속이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이 대체로 미흡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인권학회는 학회 회원과 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이 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63.1%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역별 평가에서도 차별금지나 기후위기, 주거권, 노동권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이제는 가장 흔한 거주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가구 가운데 3가구 정도는 1인 가구로 파악됐는데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20대 직장인 김채린 씨는 올해 초 직장 근처로 옮겨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식비부터 써야 할 돈이 배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건 역시 주거비입니다. 걸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을 갈 수 있으면 다 기본적으로 비싸더라고요. 아무리 좀 낡고 허름한 집이어도 오버가 될까봐 에어컨이랑 난방을 마음대로 못 틀겠는 거예요. 이런 주거비 부담에도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3가구 중 1가구 꼴이 됐습니다. 혼자 나와 사는 이유는 주로 직장이나 학업 때문. 1인 가구 중 절반 가까이는 일자리와 학교가 많이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집값이 비싼 만큼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1인 가구는 소비 지출의 20% 정도를 주거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평균보다 배에 가까이 많습니다. 1인 가구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임을 생각하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자산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소득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1인 가구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물었더니 절반 정도가 주택 안정 대책을 꼽았습니다. 그중 최우선 지원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5.32포인트가 오른 35,754.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4.46포인트가 상승한 4,701.21, 나스닥 지수는 100.07포인트 뛴 15,786.9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1센트가 오른 배럴당 72달러 3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채용 공고 잡 오프닝이 전월보다 증가했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 졸트 즉 고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채용 공고는 1,100만 건으로 전월보다 43만 1,000건이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전체 고용 및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 수치를 보여주는 비율은 6.9%로 전월 6.6%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채용 공고는 지난 3월부터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경신해 오다 지난 8월부터 하락했지만 10월에는 증가했습니다. 총 고용에서 채용 수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4.4%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은 420만 건으로 전월보다 20만 5천 건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영국과 캐나다 등도 잇따라서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보이콧을 선언할 나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내년 2월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인권 상황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As a country, indeed, as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we are extremely concerned by the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at is why we are announcing today.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의회에 나와 외교적 보이콧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Mr. Speaker, it's clear from what I said earlier on that the government has no hesitation in raising these issues with China, as I did with President Xi the last time I talked to him, and there will be effectively a diplomatic boycott of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No ministers are expected to attend.
이로써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들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영국, 호주의 대중국 안보동맹 오커스, 여기에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국가 전체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澳方的做法严重违背奥林匹克宪章确立的体育运动政治中立原则，同更团结的奥林匹克格言背道而驰。 일본도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은 올림픽 보이콧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대표자 참석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미중 갈등 속에서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다만 정부 대표단 참석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며 참석 여부를 확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남북 관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의 고뇌를 그대로 담은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We have informed them of our decision, and obviously we will leave it to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서 미국의 가치를 동맹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중 갈등에 끼인 모양새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토트넘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손흥민 확진설도 나오는 가운데 12월 일정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입니다. 토트넘 1군 선수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 집단 감염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부 언론은 손흥민도 확진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전력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 유럽축구연맹은 금요일 토트넘과 스타드렌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12일 브라이튼전에 이어 17일 레스터전 등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방침에 따라 열흘간 격리되는 확진자는 3경기에 빠지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브라이튼전 연기에 대해 EPL 사무국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이 확진되면 토트넘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손흥민 확진설이 나왔지만 검사 오류에서 나온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코로나19가 연말 갈 길이 바쁜 토트넘에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려지다가 밤늦게부터 비가 오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비 올 확률은 60% 정도에 밤 최저 기온 53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비가 올 확률은 75% 정도에 낮 최고 기온 많이 떨어진 56도, 밤 최저 44도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도가량,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57도, 해안가는 60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흐리고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2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섭씨 3도로 출발했고 한낮에는 서울 11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